정유재란 당시 도공으로서 일본에 끌려갔다가 일본인의 신이 된 이삼평 이야기 함께 시청하시죠. 일본 큐슈의 사가현에 위치한 아리타 마을은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자기 생산 마을로 알려져 왔습니다. 정유재란 때 끌려간 조선도공 이삼평이 1617년 이곳에서 백자를 생산한 이래로 아리타 야키는 일본 도자기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이삼평은 정유재란 때 일본 사가현으로 끌려가 아리타초에 정착했고 아리타 야키 창업 이후 일본 도자기의 아버지로 숭앙받았습니다. 이삼평이 일본 최초로 만든 백자가 동인도 회사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면서 아리타 야키는 세계적인 도자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공으로 이삼평은 생전에 사무라이 예우를 받았으며 아리타초 사람들은 도자기의 조상으로 그를 예우했습니다. 1600년대 초 아리타 마을이 생기면서 주민들은 마을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고대의 천황 오우진을 모신 신사를 세웠습니다. 1917년 아리타 야키 창업 300주년을 맞아 아리타초의 주민들은 마을의 번영을 가져다 준 이삼평을 오우진 신사에 모셨습니다. 노예로 일본에 끌려온 이삼평이 1616년 백토광산 발견과 1617년 아리타 야키 창업 이후 300년 만에 일본의 신이 된 것입니다. 고대의 천황 오우진, 사가번주 나베시마와 함께 신사의 본전 중앙에 걸린 도샨사라는 백자 위패가 당당합니다. 신사의 본전 앞에 일본 신사의 문이자 상징인 거대한 도리를 청화백자로 만들어 세운 것도 참으로 상징적입니다. 신사 본전을 왼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면 도조 이삼평 B로 가는 돌계단 위에 또 하나의 작은 신사가 있습니다. 붉은색 나무 도리가 서 있는 이 신사에는 백자로 만든 이삼평 상과 여러 개의 동물 형상 도자기들이 있었습니다. 도산신사의 뒤쪽 이즈미야마 산자락 해발 349m 봉우리에는 도조 이삼평 B가 서 있습니다. 산을 돌아서 이삼평 B로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었지만 신사 뒤편에서 이삼평 B로 바로 오르는 좁고 가파른 계단길도 있었지요. 비석으로 오르는 계단 옆에는 1918년 카시타 사부로라는 사람이 이삼평과 아리타 야키를 예찬한 시비가 서 있습니다. 시비 옆에는 이삼평 B가 1917년 아리타 야키 창업 300주년을 맞아 마을 주민의 뜻으로 세운 것임을 안내하는 비도 있습니다. 신사 뒤편의 좁은 산길에서 이삼평 B로 올라가는 길은 예상외로 웅장한 화강암 계단으로 이어졌고 그 정상에 이삼평 B가 보였습니다. 아리타 마을의 어느 곳에서도 보이는 산봉우리에 조성한 엄청난 화강암 기단 위에 이삼평 B가 우뚝 서 있었네요. 이삼평 B는 높은 산봉우리 하나를 평평하게 깎고 화강암으로 기단을 조성해서 세운 오벨리스크 양식의 거대한 비석이었습니다. 아리타 야키를 창업한 지 300년 후에 세운 비석에 일본 이름 대신 도조 이삼평 B라고 새긴 것은 일본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더군요. 이삼평은 아리타초에 온 이후 가나가의 삼배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굳이 조선식 이름을 쓴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아리타초 내의 시로카와 공동묘지에는 이삼평의 묘지가 있는데 그는 안내판에 아리타의 역사적 인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삼평의 묘지는 그 흔적을 찾지 못하다가 1959년 마을의 공동묘지에서 월창정심거사라는 묘비를 발견했습니다. 아리타초에서는 그가 사용하던 월창정심거사라는 호칭을 통해
1967년 23평의 묘비임을 확인하고 마을사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아리타초의 중심거리 양쪽에는 두 집 중 한 집이 도자기 전시장이거나 매장일 정도로 완벽한 도자기 마을이었습니다. 도조 축제가 열리는 5월 4일 전후가 되면 이 거리뿐만 아니라 아리타조 전체가 국내외 관광객들로 넘쳐 흐른다고 합니다. 도자기 점포와 전시장이 가득한 아리타초를 걷다 보니 배가 점점 고파왔고 그 순간 라멘 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둘째 아들을 따라 나선 여행인데 운 좋게도 아들이 미리 찾아놓은 아리타 동네 맛집을 찾아 들어간 것이었지요. 정통 일본 라멘 마니아인 저는 가장 기본적인 하카다 라멘을 주문했는데 정말 가성비가 높은 푸짐한 한 그릇이었습니다. 아리타초 중심에서 차로 약 10분 걸리는 언덕 2만여 평의 부지에 22개 점포가 아리타 야끼 브랜드로 모인 아리타 세라가 있습니다. 400여 년 전 23평의 아리타 야끼를 뿌리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이 지역 22개 도자기 회사들이 아리타 세라에 다시 모였습니다. 수년간 코로나로 호된 시련을 겪은 아리타 세라는 도자기 중심의 예술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사가현에서는 17세기에 유럽 왕실과 상류층 주방을 휩쓸었던 아리타 야끼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리타 야끼 신화의 주인공인 도조 23평과 수많은 조선 노공들의 희생도 재조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타초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바닷가의 이마리시에는 오카와치야마라는 유명한 또 하나의 도자기 마을이 있습니다. 이마리는 아리타 야끼의 수출항이었는데 아리타에서 옮겨온 많은 조선 도공들이 이마리 야끼 브랜드로 도자기 생산을 시작한 곳이죠. 마을 초입의 타이이치로 야키라는 가게에는 엄청난 양의 주방용 생활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는 도자기를 굽는 옛날 가마도 전시되어 있었고 도자기 성형용 물레를 돌리는 모터 소리도 들리고 있었습니다. 높은 바위산 아래 골짜기에 자리잡은 50여 호의 오카와치야마 마을의 집들은 거의 전부가 도자기를 굽는 가마 아니면 전시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든 이마리 야키는 일본 3대 도자기 브랜드의 하나로 손꼽히지만 해외에서는 아리타 야끼로 통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마리 마을에는 작업장 내에 가마를 설치한 작가들도 있지만 큰 회사나 작가들은 별도의 대형 가마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마리 마을에서 계곡을 건너 삼방향으로 걷다 보면 이처럼 현재 가동 중인 대형 가마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이마리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너기 전 언덕 위의 넓은 광장에는 이마리 아리타 전통산업회관이 서 있었습니다. 이 회관은 이마리와 아리타 도자기가 곧 지역의 대표적 전통산업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전시관입니다. 아리타 야끼 창업 이후 수십 년간 약 700만 점의 아리타 이마리 야끼 도자기가 유럽으로 수출되어 일본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카와치야마 마을의 산자락에는 오래전부터 형성된 듯한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이한 돌무덤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 입구 쪽에 있는 수백 개의 비석을 쌓아 올린 피라미드형의 돌무더기에는 도공무연탑이라는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돌무덤의 표지석에는 또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탑이라는 기록도 있었지요.
표지석의 기록에서 말하는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죽은 영혼이란 옛날 조선에서 끌려온 도공들의 넋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픈 역사이지만 조선의 무명 도공들도 이삼평과 아리타 약기를 통해 일본 산업화의 공로자로 기림받고 있으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노예로 끌려가 일본의 도자기 신이 된 이삼평과 아리타 야키 이야기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